대량 생산은 사실 무게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재료를 일일이 들어서 옮겨야 하기 때문이죠. 1톤 가까이 돼요. 250kg는 데칠 거고 또 데침으로 들어가는 것도 따로 있고요. 이 배추들은 만두소에 사용될 건데요. 일단 뜨거운 물로 데쳐 순부터 죽여놔야 합니다.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자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빨리 해요? 해나가요. 오늘 할 일 다 해요. 오늘 아침에 가장 까다로운 재료, 바로 숙주입니다. 하나는 다 됐어? 다 됐어? 총 400kg의 숙주를 일일이 다듬고 또 데쳐야 하기 때문이죠.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작업자들. 아직도 남은 숙주가 많아 마음이 급하기만 합니다. 숙주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데친 숙주는 바로 찬물에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삭아삭한 식감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데친 숙주는 프리미엄급 만두에 사용됩니다. 한편 작업자들이 옮기는 이것, 밀가루 반죽 아니면 치즈 덩어리 같기도 한데요. 누름 두개, 압착 두부라고 그냥 두부를 더 눌러서 물을 ட்டி 빼는 거. 이렇게 다시 쪄서 사용하는 걸 잘라서. 이곳에선 만두소에 일반 두부를 쓰지 않고 압착 두부를 사용하는데요. 재료에 공을 들이는 만큼 그 공정 또한 까다롭습니다. 50분 정도 끓여서 뚜껑 덮었다가 완전히 이게 이제 익어서 속까지 익으면 슬라이스 또 잘라야 돼요. 일반 두부는 으깨서 사용하지만 압착 두부는 이렇게 잘라서 쓰기에 씹을 때 더욱 식감이 살아난다고 하네요. 한편 이곳에선 무엇을 손질하고 있을까요? 아하, 쭈꾸미네요. 쭈꾸미는 손질하기 까다로운 해산물 중 하나죠. 여러 번 씻어내야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물질 봐요. 이렇게 보면 끈 같은 거, 뭐 이물질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묻어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물질이 보여요.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손실을 올 텐데. 한번 담가보실래요? 쭈꾸미 250kg의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쪽에서 준비 중인 재료는 무엇일까요? 딱 봐도 어마어마한 양일 것 같은데요. 아하, 만두소의 필수 재료, 돼지 뒷다리살이네요. 다 갈려진 고기는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하며 마지막 검사를 거칩니다. 그 계량 끝난 고기를 촉하게 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통과해가지고 금속 이물이라든지 뭐 뼈 이물 같은 걸 잡아내기 위해서 계량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용할 돼지고기 3톤, 당면 300kg, 압착두부 300kg, 배추 500kg 등 총 13톤의 재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준비된 재료로 만두소를 만들 차례인데요. 미리 만들어두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늘 성형 작업 바로 직전에 만두소를 배합한다고 하네요.
짧게 들어가면은 속이랑 섞여야 되는데 이게 뭉치면은 이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배합 순서를 기다리는 재료들. 이 재료들이 섞이면 어떤 만두가 탄생하는 걸까요? 이거는 프리미엄 쭈꾸미 물방울이라고 약간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어요. 드디어 움직이는 육중한 배합기. 기계의 움직임에 맞춰 작업자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기계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데 붙어있는 분조, 가루 뭉침 같은 거 주의합니다. 수시로 날개나 기둥수만 조금씩 긁어주면 돼요. 같은 레시피여도 배합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배합은 균일한지, 재료가 뭉치지는 않는지 계속 살펴야 하는 이유죠. 이렇게 오늘 사용할 만두소가 완성됐습니다. 오전 9시. 만두소가 성형실로 급하게 이동합니다. 본격적인 성형 작업에 앞서 꼼꼼히 청소부터 하는데 만두 성형 작업은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작합니다. 반죽과 만두소를 넣고 우선 만두 성형 기계를 돌려보는데요. 드디어 오늘 만들 만두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너무 길다, 너무 길어. 네. 이거 안 잠궜네. 만두 길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 기계 조정에 들어갑니다. 무게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타트 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여도 대량 생산이다 보니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만두는 합격이네요. 보통 하루에 12톤 정도 생산되고요. 성수기에 이제 주야로 하면은 20톤 정도 생산됩니다. 그러면 20톤이면은 뭐 한 10만 명 먹을 양? 만두 20톤은 약 80만 개인데요. 시간당 8만 개, 분당 1,300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계 한 대에서 나오는 만두는 1분에 270개. 간단해 보이지만 속도와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두 성형 라인에는 베테랑 작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장시간 작업에 지치긴 마찬가지죠. 엄청 빨리 나와요. 처음에 하실 때는 힘드셨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손가락, 등, 허리 다 아파요. 만두소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채워줘야 하는데요. 1분에 한 번씩 삽질해요. 힘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말은 힘들다고 하지만 일하는 표정엔 즐거움이 묻어나는 듯한데요. 첫 직장이고요. 살림하다가 첫 직장이고 재밌어요. 어쨌든 나와서 여러 사람 같이 만나서 일하니까 활기차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만두도 있습니다. 이 만두는 어떤 만두죠? 예, 투명. 물방울 만두라고 마라 만두. 마라 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대체적으로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 동그란 만두는 특별한 반죽을 사용한다는데요.
이곳이 만두피를 반죽하는 제면실. 이 가루들이 바로 특별히 배합된 물방울 만두 반죽 가루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펄펄 끓는 물, 대체 어디에 쓰는 거죠? 저런 끓는 물을 넣으면 반죽이 다 익어버릴 텐데요. 전분을 잘 익으려면 뜨거운 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입반죽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잘 반죽을 해주면 이게 탄력도 좋고 맛도 맛있고 쫄깃쫄깃합니다. 보통 밀가루는 찬물 반죽, 전분은 익반죽을 하는데요. 전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팽창되어 점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반죽이다 보니 뜨겁기도 하고 또 떼어내기도 힘들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내려와요! 말랑한 밀가루 반죽과 달리 점토처럼 되직한 반죽이다 보니 작업 속도가 나지 않네요. 늦어지는 작업에 작업자 손길은 점점 다급해집니다. 이게 빨리 안 하면은 피 자체가 쑥쑥 튀어서 굳어가지고 이게 이 피 자체가 이물이 될 수 있어서 빨리빨리 담아줘요. 전분에 물이 들어가면 빨리 굽기 때문이라는데요. 재빨리 보온 상자에 넣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한 박스에 50kg 정도 들어가서 4박스가 나오는데 총 합치면 이제 여기 배합기에서 나오는데 한 200kg 정도 됩니다. 이 따뜻한 전분 반죽을 만두 성형기에 넣으면 동그란 모양의 만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죽은 열을 가하면 쫄깃쫄깃하고 투명한 만두피로 변하게 됩니다. 33명의 작업자가 온종일 만든 80만 개의 만두. 이제 이 만두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는 중숙실이에요. 그러니까 만두가 여기서 써지는 공정이죠. 네. 이 모든 공정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인 해썹을 따르는데요. 증숙 과정을 거치며 만두는 맛있게 익을 뿐 아니라 미생물도 소멸하게 됩니다. 증숙 후 한 김 식혀진 만두는 이번엔 냉동실로 떠납니다. 여기는 이제 터널 프리저 시작되는 구간이고요. 영하 40도 이하로 급냉되는 시작 구간입니다. 바로 찌고 식히고 얼려서 나온 만두. 숨도 흘릴 새도 없이 포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만두. 그 푸짐함에는 만두 공장 작업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겨울철 지나가는 발걸음을 붙잡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 만두. 뜨끈한 전골에 넣어 먹으면 세상 부러울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따뜻하고 푸짐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수제 만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수제 만두 가게. 이곳의 자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수제 만두 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한 150개? 200개? 수제 만두 피는 얇고 쫄깃쫄깃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작업자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깨가 좀 아프죠. 아버지를 따라 만두를 만들기 시작한 지 11년. 이제 베테랑인데요. 여기 굳은 살이. 어느새 손가락 끝에도 굳은 살이 배었습니다.
아들이 제일 힘든 반죽을 끝내고 나면 40년 만두 장인 아버지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 만두피에는 아버지만의 비법이 담겨 있다는데요. 가운데 볼록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를 밀어두면은 가운데가 터지지 말라고 그렇게 밀어야 돼. 만두피가 얇으면서도 속이 꽉 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아들은 쉴 틈 없이 만두를 만드는데요. 만두 만드는 손끝 한번 빠르고 야무지네요. 대체 하루에 몇 개나 만드나요? 보통 800개에서 1000개? 제일 많이 만들 때는 한 1200개, 1400개 사이? 이 정도 만들려면 몇 시간이나? 하루가 다 지나가지고 그 정도 만듭니다. 너는 나보다 실력이 나 이제. 아버지 저리 가래. 젊으셨을 때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 게임도 안 되지. 겨울철에는 특히 바빠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만두소를 한꺼번에 만드는 만두 공장과 달리 수제 만두 가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만두소를 만듭니다. 원래 직접 다 써세요? 기계로 썰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하. 손으로 버릇했으니까는. 세월이 지나도 재료를 대하는 정성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쪽에선 딸이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두소에 들어갈 닭고기를 다듬는다고 합니다. 고기를 기계에 넣고 갈기 전 우선 가위로 꼼꼼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고기가 근막이라 그래가지고 고기들 이렇게 질긴 부분 있어요, 심. 이런 게 사실상 다 안 갈려서 최대한 망이 으깨가지고 패려고 노력을 하죠. 만두 속을 섞을 땐 만두 장인 아버지도 배합기에 도움을 받는데요. 옛날에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다 해서 손으로. 어깨 다 나가.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골병 들어. 이 말이야. 이번에 만드는 만두는 어떤 만두일까요? 어느새 싱싱한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일단 배추 자체가 무겁다 보니 쉽지 않은 작업인 듯하네요. 30망이면 90포기잖아요, 3개씩. 포기한다 생각해. 엄마들이 김장하고 나면 몸살 나잖아.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지금. 이 배추로 김치도 담고 전골도 만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용법은 바로 만두피로 쓰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절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배춧잎이 어떻게 만두피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김장배추 절이는 것과 과정이 비슷한데요. 베테랑 작업자답게 일사천리로 배추를 절입니다. 근데 배추를 데쳐서 사용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절여야지 얘가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아삭아삭, 질기지가 않고 아삭아삭.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어지는 배추 90포기 손질 작업. 만만치 않은 작업이네요. 이렇게 절인 배추는 따로 숙성 기간을 가집니다. 손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눌러서 지금 숙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름엔 열흘, 겨울에는 보름. 그래야지 이게 잘 익고. 그렇다면 절인 배추로 만드는 만두는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이게 숭채 만두 싸는 거예요. 숭채는 배추의 옛 이름이라고 하죠. 이 배추 만두는 주로 전골 요리에 쓰입니다. 이게 이제 냄비에 넣고 끓이면 풀어지니까. 이거는 매일 못 만들어요. 이거 배추 절거서 이거 감기 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이틀 거쳐서 만들어요. 이틀의 노력 끝에 오직 수제로만 만들 수 있는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정성껏 빚은 만두로 만드는 전골 요리. 다양한 수제 만두와 채소가 들어갑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만두가 주는 온기가 있다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산물과 만두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정성과 수고가 함께합니다.